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금천구 독산동에 그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가는 길에 그 빌라하고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네, 빌라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일까요? 한성빌이라는 빌라고요. 네. 한성빌은 그 출구가 가까운 데 난다고 해서 좀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신도브레뉴라고 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독산동에 네. 있는 신도 브레뉴 아파트 말씀 주셨고, 네. 일단 한성빌이라는 빌라도 같은 지역일까요? 네네, 같은 지역이에요. 네,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두 가지 물건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네.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올인을 하셨네요. 네, 이게 뭐 모를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모두 여기 전세를 주고 나가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일단은 그럼 2주택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하나는 다세대고 하나는 여기 네. 시흥IC 쪽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네, 맞아요. 그 다세대 물건이 한 3개 정도가 떠요. 이름 검색을 네. 하니까. 근데 네. 아까 그 지하철역 앞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거 맞아요, 맞으시죠? 맞아요. 네. 그러시죠? 네, 여기가 몇 년- 맞은편에는 네. 예, 몇 년 정도 됐나요? 이게 한 14년 정도 된 빌라예요. 14년 식이 아니라 이제 지어진 지 14년 차 됐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여기가 방 몇 개짜리예요? 3개요. 방 3개짜리.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신안산선이 지어지면 네. 어떤 루트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네. 아파트가 좀 들어온다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예. 뭐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막연한 그냥 생각이시네요. 저 앞쪽에 네. 저희 빌라 바로 앞쪽에 출구가 바로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 어찌 됐던지 간에요. 가격이라고 네네.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네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랑 공급 요인 때문에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이 수요라고 하는 게 자, 투자로서의 수요, 거주로서의 수요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지하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늘어나는 수요는 네네. 뭘까? 예정됐을 때. 음, 예정됐을 네. 때는 아무래도 거주보다는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뚫려야지 거주하고 싶은 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네. 앞으로 뚫릴 거야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 수요는 끌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개통을 했어. 2024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2024년 딱 개통을 하면 두 개 중에 어떤 수요가 들어올까요? 개통하면은 거주? 아무래도 거주에 대한 수요가 네. 더 많겠죠. 왜냐하면 기대감은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네네.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거주하려는 수요는 매매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고 전세를 원하는 수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세대 형태 상품들에 대해서 거주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전세에 대한 수요로 둔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신안산선 들어왔을 때 어떤 수요가 늘어나느냐? 다세대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랑 매매가 사이가 굉장히 좁았던 물건들은 가격적인 상승을 조금은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따져본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이 네. 건축물이 용적률이 200%까지 꽉 채워서 지어졌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때려 부셔가지고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 누가 낼 거예요? 네. 원래는 얘를 가지고 300%로 올릴 수가 있으면 네네. 여기 있는 부분을 일반 분양하면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쪽 일대가 생긴다라는 그런 개발 이슈로 인해서 다 웬만하면 개발이 됐어요. 그래요? 저도 한 2, 3년쯤 전에 이쪽 라인을 쭉 한번 훑었었어요. 여러 차례. 네네. 어디서부터 훑었냐면 저기 석수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구로 디지털 네네. 단지역까지.
시흥대로를 따라서 쫙 가보면 웬만한 개발 가능한 정도 면적인 땅들은 다 오피스텔 다세대 형태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그러면 개발에 대한 거는 법적인 요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하려면 네네네.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네네. 단독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네. 지역주택조합 하겠다고 들어와서 한 10년, 15년 끄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는 눈엔 어떠냐면 그냥 너무 막연한 기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판단은요. 네. 차라리 지어지기 전에 투자에 네. 대한 수요가 얘를 보고서 유입이 될 때 매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뚜껑 딱 까보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걸 매도를 해도 네. 별로 크게 상관은 일단은 2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하나는 네. 네.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네.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 눈에는 1주택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 거 끌고 가시는 분은 아무런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이 안 네. 좋아져도. 근데 다주택으로서 여러 채를 끌고 가시는 분 중에서 가액대가 큰 분들은 앞으로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얘를 매도하고서 1주택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아파트 한 채만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봐요. 이거 매도를 양도 차익- 하고 아파트를요? 차익이 얼마나 남았나요? 어떤 게요? 다세대 물건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4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네네네. 그러면 차익이 뭐 2, 3천이라도 남았겠네요? 3천 정도 남은 걸 알고 있어요. 3천 정도? 이거 적게 남은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요? 시청자님 네. 이거 전세 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예? 전세 끼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갭 투자 금액 얼마 들어갔어요? 금액이 여기 살 때 말인가요? 이거? 전세 얼마 끼고 사셨어요? 전세요? 한 2억 2억 4천 정도요? 2억 4천. 매매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거의 2억 4천이 아니구나. 여기는 매매가 빌라 매매가는 2억 3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세는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전세가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3천 투자하셨네요. 네, 맞아요. 3천 투자해서 네. 3천 벌었으면 나쁜 수익률 아니죠. 네네네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투자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다만 이제 다른 형태 상품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상태에서 매각까지 잘 해내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워낙 과표 구간이 작기 때문에 내셔야 되는 세금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합산해봤자 한 20% 내외 될까? 네네. 한 5, 600 세금 내고서 이거 가져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게요? 아니요. 매도하시고. 네. 매도하고 남은 수익을 매도하고? 양도 차익으로 가져가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 가장 나아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